자, 우리 본론도 슬슬 무르익어 가고 있어요. 오늘 이론 제목은 순차 분기 반복이라는 제목으로 스타트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수업에서 등장했던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론 시간은. 그래서 자, 우리 지금 실습 때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일단 한번 써봅시다. 같은 느낌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임포트 문이라든가, 그거 아직 설명 안 했죠? while 문이라든가 if 문, 함수 정의 막 이런 것들 막 중간중간 도입해 가면서 막 삼각형 그리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수업은 지금 실습이 먼저 치고 나가고 그거를 그 다음 주 이론 수업에서 약간 따라가는 느낌으로 지금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 한 주 이제 우리가 지도를 조금씩 넓혀가면서 중간고사 전주까지 올라가 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함수 관련해서 얘기가 튀어나왔어요. 우리 인산이, 나이찬이, 동방예의지국이니 그런 함수 정의 적어봤었죠. 그 다음에 최종 목표로 여러분이 삼각형 그리는 사용자 입력 받아서 삼각형 그리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까지 적어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그 input이라는 함수를 여러분이 함수 호출식 적어가면서 괄호 안에 예를 들면 삼각형의 너비를 입력하세요. 같은 식으로 녹색으로 적어가면서 함수 호출식을 적어서 프로그램 바깥 모니터 앞에 있는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을 받아서 그거를 그 데이터를 내 프로그램 안에서 활용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int 괄호 열고 닫고 str 괄호 열고 닫고와 같은 것들을 중간에 껴서 사용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동갑이냐 연상이냐 연하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문장을 실행하기 위한 if 문이라는 친구를 역시나 사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정도로 일단은 랩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그랬는데 오늘 이론 시간은 일단 코드랑 관련된 얘기에서 살짝 마침표를 찍어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실습에서는 데이터 관련해서 약간 우리의 상상력을 넓힐 수 있는 내용과 오늘 조교님이 아마 이론 수업 비슷하게 살짝 진행을 하실 거예요. 조교님이 중간에 힘드네요. 이러면 여러분 조교님 반 35명 친구들은 응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조교님은 여러분의 편이에요. 힘내세요 조교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해서 빠르게 끝낼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습 시간에는 데이터랑 관련된 얘기를 조금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론 수업보다는 조금 더 재밌는 거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과제도 역시나 데이터 쪽과 관련된 약간의 훈련을 해보실 수 있을 만한, 근데 역시 실습에 연계되는 실습 최종 목표를 대체하는 거인 만큼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여러분이 적어볼 수도 있을 만한 내용을 조금 포함해서 약간은 좀 있어 보이는 느낌으로 지금 코드 .py 파일을 올려둔 상태예요. 그거를 실습 시간에 같이 구경해보고 게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임을 실제로 플레이해보고 그 게임을 나 말고 프로그래머인 나 말고 일반 친구인 옆에 앉아있는 친구도 플레이할 수 있도록 사용자 입력을 받도록 함수 하나를 구성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해서 승률이 몇 프로 나오냐, 평균 몇 초 걸리냐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조회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막 뭐라 그럴까요? 막 롤에서 그거 뭐라고 불러요? 자동으로 조작하는 거. 헬퍼? 요즘 뭐라 부릅니까? 뭐 봇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매크로라고 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과제에서 제시하는 게임을 여러분이 작성해둔 문장들을 쭉 실행해 가면서 자동으로 플레이를 하고 그 통계 결과를 출력하는 함수를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자동으로 그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문장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가 마지막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얘기는 실습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새로 나오는 단어 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함수 얘기 잡아볼 거고 함수 정의라는 문장의 일종인 함수 정의를 잡아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할당문이라는 친구 하나가 튀어나올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목이기도 한 순차 분기 반복 요 세 가지 단어를 짚어보면 이론 수업이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해봅시다. 자, 함수예요. 함수 영어로 function이죠. 파이썬에선 함수를 function이라 부릅니다. 일단 함수가 뭡니까? 지난 시간에 살짝 질문했던 것 같긴 한데, 자, 변수나 수식이랑 다르게 쟤네는 그나마 수학 시간에 뭐 x는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뭐 부등식, 방정식 이런 내용들을 들어봤으니까 그럭저럭 납득할 수 있었을 텐데, 자, 수학에서의 함수 개념이랑 프로그래밍의 함수 개념은 약간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의 함수 개념은 아쉽게도 지금 당장 예를 들어 수식은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다 와 같은 식으로 딱 한 줄로 딱 집어서 요약을 하긴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 뭐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두 가지만 살짝 터치를 해보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름이 달려 있어요. 예를 들면 print라는 이름, input이라는 이름, 인사라는 이름, 함수엔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친구가 괄호 안에 인수를 뭐 x 받는 애 있고 x, y 받는 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학 시간에. 그런 느낌으로 인수를 몇 개를 받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인풋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하나를 넣어줄 수 있었습니다. 프롬프트랍시고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계산 결과 값으로 나오는 수식을 작은 따옴표 이렇게 해서 적어두면 사용자 입력을 받기 직전에 그 메시지를 파란색으로 출력을 먼저 해줘요. 나이를 입력하세요와 같은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수를 하나 받을 수 있도록 정해놨어요. 괜찮아요? 함수는 이름이 달려있고 인수 몇 개 받냐? 미리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어떤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검색할 때는 call 정도로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출한다는 거는 그 함수의 내용물, 우리 함수 정의 적어본 적 있죠? 그 함수의 내용물, 들여쓰기 한 내용물에 해당하는 문장들을 실행하는 것, 그 행위를 포함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납득할 수 있죠? 그렇죠? 인사, 괄호 열고 닫고라는 함수 호출식을 계산한다라는 건 그 위에 우리 함수 정의에 들여쓰기에서 넣어놨던 그 줄을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실행한다 라는 작업을 포괄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프린트, 괄호 열고 닫고 할 때 괄호 안에 우리가 뭘 집어넣냐, 무슨 수식을 적어놓냐에 따라 어떤 식으로 프린트를 할 거냐가 결정됐었어요. 이렇게 두 가지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해봤으니까 납득하는데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에 인풋 설명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짚고 갈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용자 입력을 받고 싶을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호출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인풋, 반대말은 아웃풋이 되겠죠? 그렇죠? 무슨 대학교 뭐 최고 아웃풋 이러면서 막 짤 돌아다니잖아요. 자, 사용자 입력. 근데 사용자, 여러분 핸드폰으로 입력할 수 있는 거 다양한 거 있죠. 요즘 핸드폰에 센서라고 부르죠.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죠. 아주 그냥 GPS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떨구려고 하면 실제로 해주는 건 없지만 소리를 지른다든가 할 수도 있죠. 가속도계 같은 거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자 후면 카메라도 있고 전면 카메라도 있는데 이미지를 찍기 위한, 그거 말고도 앞에 지금 사용자 볼따구가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를 검사하기 위한 약간 저렴한 거리 센서 같은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화 걸 때 한번 걸어 볼게요. 제가 어디다 걸지? 제 번호로 걸어 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전화 관련한 우리가 터치 입력을 할 수 있는 창이 뜨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볼로 이거를 뚝 하면은 잘못하면은 전화가 끊겨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위에는 지금 거리랑 관련된 센서가 있어서 여기에 제가 머리를 갖다 댔다 라면 딱 붙기 직전에 적당한 타이밍에 화면을 꺼서 이 사람이 볼로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전화가 부주의하게 꺼지지 않도록, 부적절하게 꺼지지 않도록 그런 기능들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파이썬 코드를 가지고 그런 센서를 다루긴 좀 어렵긴 하지만요. 아무튼 자,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핸드폰 위에서 동작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지금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었을 때 인풋 괄호 열고 닫고는 과연 사용자 터치 입력을 받을 거냐, 가속도계 입력, GPS 입력을 받을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파이썬 동네에서 인풋, 그냥 더 인풋 같은 느낌으로 사용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여러분 지금 핸드폰이라든가 노트북에 다 달려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보편적인 입력 수단인 키보드를 써서 프로그램 밖에서 입력을 받아온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은 인풋 함수 이름 적고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수식을 적으실 수가 있어요. 수식 인풋 괄호 열고 닫고를 계산한 결과값은 요번에 사용자가 엔터키를 칠 때까지 입력한 그 글자들이 계산 결과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 이름에 괄호 열고 닫고 해서 구성하는 수식을 보통 함수 호출식이라고 불러요. 뭐 영어로는 function, call, expression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자, 요 수식을 적음으로써
나중에 이 수식을 계산함으로써 우리 손을 쥐을 수 있는 그 수식의 계산 결과값을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그 함수의 요번 호출에 대한 리턴 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아마 여러분 뭐 정보 시간에라든가 이런데 살짝 들어보고 이 공창컴 수업에 지금 들어앉아 있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 리턴과 관련된 내용이 원래대로라면 공창컴 후반부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려 80%의 친구들이 이미 선행 학습을 했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자, 요 리턴 값, 그 다음에 아까 살짝 나왔던 인수랑 관련된 얘기는 다음 주는 조금 그렇고 다다음 주에 좀 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 일단 내비두고 아무튼 함수 출식은 수식이란 말이에요. 수식은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예요. 따라서 요 인풋 괄호 열고 닫고 역시나 수식이라면 값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와요. 그 값을 뭐라고 부르냐? 리턴 값이라고 부른다. 정도까지만 일단 주입식 교육으로 당해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무튼 자, 괄호 안에 적당한 수식을 넣어서 인풋 괄호 열고 닫고 할 때 적당한 수식을 넣어서 입력할 때 미리 출력할 만한 사용자가 참고할 만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런 메시지를 일반적으로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풋 사용해봤어요. 함수 호출식 적어봤어요. 프린트 함수 호출식 적어봤어요. time.sleep 함수 호출식 적어봤어요. 원한다면 여러분이 새로 인사란 무엇인가 얼굴 수염 붙이고 예의 범절이란 무엇인가 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함수의 이름,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인수를 어떻게 받네 마네, 그 다음에 그 친구를 호출했을 때 실행해야 되는 문장은 요런 것들이 있네 와 같은 것들을 미리 정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 걸 정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함수 정의, function definition 이라는 이름의 문장을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함수 정의는 파이썬에서 문장입니다. while문 문장이고 while이라는 황금색 키워드를 적으면서 첫 줄을 스타트했죠. 함수 정의는 문장이고 def라는 황금색 키워드를 적고 첫 줄을 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while문 적을 때처럼 일단 키워드 def 적고 적당한 내용 적고 그 다음에 콜론을 찍고 엔터를 치면 첫 줄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걔의 내용물에 해당하는 걸 들여쓰기 해서 요만큼이 요 함수 내용물임, 요만큼을 매번 반복해야 됨과 같이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함수 정의 문장이라 그랬는데 사실 요거는 파이썬의 되게 특이한 점이기는 해요. 여러분 이미 들어봤을 수 있는 자바라든가 C라든가 아니면 맨랩이라든가 이런 동네에서는 일반적으로 함수 정의는 문장이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함수 정의는 실행의 대상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F5 눌렀을 때 실행되는 무언가는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파이썬은 이게 맞아요. 지금은 별로 안 중요하니까 나중에 누군가, 자, 여러분 혹시나 예를 들면 네이버라든가 이런데 내 일사지원서 낼 수도 있잖아요. 가지고 네, 지금 4학년 2학기예요. 냈어요. 그랬더니 오래요. 판교로. 면접 보러 오래요. 그럼 이제 뭐 한번 아무 말이나 해보시죠. 하면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파이썬에서 함수 정의는 문장입니다. 허허 하면 깜짝 놀라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알고 있어요. 이러면서. 그 다음에 좀 더 부연해달라 그럼 이제 미천이 드러나기 시작하겠지만 아무튼 간에 요거는 살짝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랑 파이썬이랑 비교를 할 때 약간 대척점으로 일단 세울 수 있는 내용이 될 거예요. 함수 정의 우리 몇 개 적어봤었죠? F5 눌렀을 때 인사란 뭐다 미리 정해놓고 나중에 인사를 호출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 정도까지 일단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 이제 청정수인 지금 시점에 프로그래밍 처음 배우는 시점에 함수 정의라는 걸 우리가 왜 적냐? 언제 적어두면 좋은 거냐? 왜 얘네들을 자주 적어두면 우리한테 유익한 거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문장들 덩어리를 적어두면서 그 덩어리에다가 여러분이 미리 이름을 붙여서 일종의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두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치 데이터 측면, 데이터 쪽에서 봅시다. 데이터에서는 여러분이 템포는 1 해놓고 엔터를 쳐두면 나중에 몇 배속으로 출력한다. 배속이랑 연관돼 있는 수식을 적어야 되는 타이밍에 방금 내가 정했던 그 이름, 템포를 써서 수식을 적으면 뭐 어떻게든 잘 돌아갈 거다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자,
요번 노래 가사 출력할 때 몇 배속으로 출력할 건지 라는 데이터에 대해서 템포라는 이름을 붙여서 활용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자, 사용자에게 이름을 묻고 그 이름을 섞어서 적절한 메시지를 만들어 프린트한다 라는 일련의 작업을, 일련의 코드를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고 걔에다가 인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나의 함수로서 덩어리로 만들어 두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지금 사용자한테 인사를 해야 되는 타임입니다 라면 인사 괄호 열고 닫고라는 함수 출식, 짤막한 수식 하나만 적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인사는 2줄짜리니까 그때그때 복붙해서 쓰면 되긴 해요. 근데 인풋이라든가 포인트 같은 걔네 몇 줄짜리일 것 같나요? 우리 동방예의지구 길었죠? 30줄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자, 프린트나 인풋 같은 친구들, 프로그램 바깥에 뭔가를 보내거나 프로그램 밖에서 뭔가를 가져오거나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2만 줄이 넘어갈 거예요. 훨씬 더 복잡한 내용물을 가지고 있지만 누군가가 그 모든 내용을 다 그룹핑을 해서 print라는 이름으로 딱 그 꼭대기에다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직접 짜기는 어려운 사용자한테 무슨 메시지를 보여준다라는 목표를 간단한 함수 출식 한 번만으로 달성을 하는 게 가능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수 정의 쪽을 구경하는 이유는 이름을 붙여놓고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함수 정의는 일종의 새로운 코드 이름, 코드 덩어리에 대해서 내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지칭하기 위한 이름을 새로 도입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살짝 등장했는데 템포는 1 하면서 여러분이 새로운 데이터를 내가 갖고 놀기 위한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고 싶을 때 우리 변수 이름이랍시고 얘기했었죠. 자, 그때 우린 예를 들면 이렇게 넘버는 3 엔터와 같은 느낌으로 미리 문장을 적어두고 그 아래에서 새로운 데이터 이름 넘버를 사용하는 수식을 적어가며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자, 이 문장 뭐뭐는 뭐와 같은 식으로 적는 문장 역시나 사실은 좀 특별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할당문, assignment statement라고 불러요. 나중에 이것도 다시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ssignment, 아마 여러분 검색 번역기 들어가면 대입이라는 표현을 더 자주 쓸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작년도까지 그 대입 그거 하나 때문에 엄청 힘들었잖아요. 수능 보려고 준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대입이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신에 할당이라는 비슷한 단어를, 사실은 틀린 단어를 써서 할당문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할당문 하면 뭐뭐는 뭐와 같은 느낌으로 적는 애고, 여러분이 새로운 데이터 이름을 도입하고 싶을 때 우리 삼각형 그리기 할 때도 몇 번 경험했었죠. 너비 일단 담아놔야지 나중에 그걸 가지고 별을 몇 개 출력해야 되냐, 수식을 구성할 수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요분이 몇 번째 줄이냐 또 역시나 중요한 데이터였고, 걔를 우리 강사반 같은 경우는 ROW에서 WOW라는 새로운 이름 도입해서 1, 2, 3, 4, 5 같은 느낌으로 1씩 증가시키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름을 도입했었죠. 그때 적는 게 할당문입니다. 자,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넘버는 3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작성했던, 내가 구경해봤던 예시 코드들 지금 다시 열어보시면 의외로 요 할당문이라는 문장이 좀 과장하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걸 여러분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따가 과제 넘버1 코드가 100줄이 좀 넘어갈 거예요. 그것도 잘은 모르겠지만 위에서 아래로 쭉 훑어보면 는는 투성입니다. 아주 그냥. 할당문이 꽤 자주 쓰이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지금 입에 이거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할당문이라는 단어는요. 자, 그래서 프린트, time.sleep 역시나 누군가가 미리 정의를 해뒀던 함수예요. 자, 얘네들 사용할 때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잘 이렇게 그룹핑해서 이름을 위에다 딱 붙여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만 적고 괄호 열고 닫고만 해가면서 얼마든지 3초 동안 잔다와 같은 되게 엘리건트한 목표를 달성을 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도, 여러분도 일단 요 전체 목표를 달성하는데 A하고 B하고 A'하고 끝낸다 하면 A라는 함수, B라는 함수
일단 작은 목표들부터 차근차근 정복을 해 나가고 그 작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들 모아서 함수 정의로 딱 미리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러면 A 작업하고 B 작업해야 되니까 A 호출식 먼저 적고 B 호출식 적으면 되겠구나 와 같은 느낌으로 물론 이렇게 간단한 거는 굳이 여러 개의 함수로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자 이렇게 여러 함수 정의를 미리 적어둠으로써 미래의 여러분 자신이 조금 더 원활하게 특정 문장들, 내용물들을 함수 호출식 짤막하게만 적어가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두는 게 가능할 겁니다. 우리 후반부에 자유주제, 무료 자유주제 프로젝트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진행할 예정이잖아요. 그때는 제가 굳이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이 만약에 필요하다 싶으면 약간 작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함수 정의들을 적어가면서 차근차근 한 주 한 주를 보내시면 되게 깔끔하게 최종 달성까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시점에 살짝 우리 투표를 했었어요. 톡방에서. 지금 이제 종료됐는데 이번엔 저 투표를 했습니다. 50명이 읽었고 저는 요거를 골랐었는데 아주 소수 의견이었어요. 복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50명 중에 47명이 이걸 고르지 않았어요. 48명이 이걸 고르지 않고 절반 정도 친구는 간단한 프로그램 만들기를 골라서 과제 넘버원은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다만 여러분이 로직을 넣어보는 목표를 넣어놨어요. 프로젝트용 엔진 GUI를 쓰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리고 그걸로 경연을 할 겁니다. 제가 매크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헬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 헬퍼를 제 컴퓨터에 다 다운을 받고 돌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게임을 잘하는 매크로 함수 정의를 적은 친구, 문장 덩어리를 적은 친구가 누구냐? 그게 동률이다. 그러면 그 둘 중에 더 빠른 친구가 누구냐를 해서 다다음 주에 시상을 할 겁니다. 상품 여러분 뭐 받으면 좋아해요? 상품 뭐가 좋을까요? 현찰은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뭐 구글 플레이 기프트 카드 이런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잖아요. 요를 좀 무슨 페이 하면은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상품은 좀 고민해 볼게요. 그래서 이 투표 결과에 따라 이따 과제 넘버1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까지 하면 일단 함수랑 함수 정의 관련한 내용은 끝이 날 것 같고 자, 우리 int 괄호 열고 닫고랑 str 괄호 열고 닫고를 중간에 사용을 해봤어요. 그때 이제 인사할 때는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인사는 이름 받아서 이름은 글자의 개념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그대로 뒤에다가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와 같은 느낌으로 인사 메시지를 만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나이차 함수 정의할 때 이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데 사용자는 키보드를 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글자들을 입력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나이는 숫자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두 나이를 뺄셈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사용자는 나한테 글자를 던져줬기 때문에 저 사람이 3, 5 하고 엔터를 쳤다면 나는 숫자 35를 내 손에 쥐어야지 그 다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떤 값을 토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형식 값을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그때는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 형식의 이름을 적고 마치 함수 호출식 같은 느낌으로 괄호 열고 닫고를 적되 그 괄호 안에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값이 나오는 내가 지금 이에 대한 인트 형식 값을 얻고 싶다. 그 예에 해당하는 값이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어주시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어요. 얘는 함수는 아니에요. 일단 이거 조교님 반 친구들도 구경해 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3하면 3 나오잖아요. 그죠? 넘버는 3하면 넘버 엔터 치면 여기 담겨 있는 거 3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프린트 얘는 우리 함수 이름이라고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프린트하고 엔터를 치면 얘는 함수입니다. 요 안에 지금 함수가 들어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응답을 합니다. built-in function 하고 함수 이름이 대문짝 만약에 들어있어요. 이 지금 사위행이 허위 매물이냐? 아니에요. input은 input이라고 나옵니다. 함수는 함수라고 딱 말해줘요. 그 다음에 import time 한 다음에 time.sleep 괄호 열고 닫고 가능했었죠. 얘도 역시나 얘도 sleep입니다 라고 함수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말해줍니다. 반면
int는 그렇지 않아요. int는 함수입니다라고 우리한테 답변하지 않습니다. int는 형식의 이름, 클래스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이 친구는 함수는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이 마치 함수인 것처럼 괄호 열고 닫고 해서 함수 줄식을 구성하는 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산하면 이 한 글자 나오는 수식 같은 걸 적고 엔터를 친다면 우리 손에 숫자 2를 계산 결과 값으로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거에 대한 int 형식 값 뺄셈하고 그 뺄셈한 결과 나의 차에 해당하는 숫자를 다시 str에서 글자들로 바꿔서 그거에 대한 글자들을 손에 쥐고 거기다 뒤에다 메시지를 붙여서 최종적으로 메시지를 출력하는 프린트하는 것까지 우리가 나의 차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할 때 도입해 봤었을 겁니다. 뭐 잘 복잡하잖아요. 지금 당장 요 int 괄호 열고 닫고 str 괄호 열고 닫고를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 타입 에러라고 구경해 봤잖아요. 그런 빨간색 메시지가 튀어나올 때 이거 지금 형식 문제니까 int 해야겠구만. 같이 빠르게 떠올려서 진행하시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벌써 34분이 지났고 자 그래서 이따가 실습 시간에 이 형식이랑 관련된 얘기는 이제 저랑 조교님이 슬라이드를 살짝 투자를 해서 여러분 인터랙티브 같이 켜고 몇 가지 실습을 진행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일단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요전 수업에서 등장했던 내용들 살짝 요약을 해본다면 자, 뭐 사실은 while문이 있었습니다. true 적으세요. 사실은 현실 시간 하려면 타임이 있고 수입을 해오시면 됩니다. 컴퓨터가 잠도 잘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 동네에는 요런 것들이 있어요. 와 같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느낌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임포트문 정확히 이게 뭘 할 수 있나? 임포트 뒤에 뭐뭐를 적을 수 있나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 한 줄을 맨 꼭대기에다 적어두기만 하면 현실 시간과 관련된 기능들을 쓸 수 있겠구나. 이름이 타임이니까요. 그 다음에 오늘은 랜덤이라는 새로운 친구를 임포트를 해볼 겁니다. 실습 시간에. 그러면 랜덤 우리 좋아하는 거잖아요. 임의의 숫자, 임의의 값. 달리 말하면 프로그래머인 나도 모르겠고 사용자가 정한 것도 아니고 제3자나 알 수 있을 것 같은 요상한 값을 내 프로그램에 도입을 해서 요상한 데이터를 도입을 해서 활용하려면 임포트 랜덤하고 엔터를 치면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떠올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기초적인 변수나 함수 같은 개념. 변수가 뭡니까? 나 이거 시험에 냅니다. 변수가 뭡니까? 훌륭해요. 그죠?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를 변수라 부른다 그랬죠. 문장은 뭡니까 그러면? 그렇죠. 문장은 실행되는 거라 그랬고 데이터와 코드 두 개의 조합일 때 코드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의 기본 단위는 문장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썰을 좀 푸는 적이 있죠. 그래서 걔네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 동네는 이런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기계과에서 뭐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기계과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것들을 당연히 걔네들은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케어를 해줘야지와 같은 일종의 불문율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컴퓨터 동네에서도 여기서는 변수, 문장, 수식, 뭐 디테일 어쩌고 저쩌고 저런 것들을 다들 생각하면서 코드를 짜는가 보구나 정도로 여러분이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딱 그 정도로만 들고 지금 4주차 수업이 얼마든지 앉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반면 오늘 수업 제목인 순차 분기 반복은 이제 프로그래밍 동네, 파이썬 동네는 이렇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기보다는 인간, 우리 다 인간이잖아요. 휴먼인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안에 있는 어떤 이런 거 만들어 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 .py 파일 한번 작성해 보고 싶어 할 때 그 프로그래밍 목표를 다루기 위한 약간 좀 그야말로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기본적인 요소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차 분기 반복 세 가지만 오늘 소개를 할 건데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예요. 심지어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나누잖아요. 그죠? 하드웨어 단으로 들어가면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만 들고 다니면 이 프로그래밍 목표를 잘게 나눠서 생각한다. 그걸 달성하기 위한 거의 대부분의 기법들을 다 가져가신다고 보면 돼요. 대신에 방법이 세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보다 좀 더 복잡한 목표, 예를 들면 카카오톡을 만들고 싶다라든가
우리 학교 포털 사이트를 만들고 싶다든가 이런 매우 무겁고 복잡한 목표를 이 순차, 분기, 반복의 조합만으로 풀어야지 여러분이 코드를 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걔네를 지금 시점에 다루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뒷슬라이드에서 살짝 하고 40분이 지났어요. 이론을 슬슬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당분간은 제가 지금 2시간 이론 수업하고 2시간 실습 수업하는데 익숙지가 않아서 아마 대부분 수업 시간에 이론은 빨리 끝날 거예요. 그리고 쉬는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가져가고 실습도 빨리 끝내고 싶다 조교님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느긋하게 있다 가고 싶다 하면 강사반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순차, 분기, 반복이요.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3가지 요소입니다. 자, 요 셋 중에 자 순차 들어본 적 있는 한자 말이죠. 순차가 뭡니까? 뭔가 좀 순서, 위아래 같은 뉘앙스가 들어오죠. 분기라는 단어를 21세기에 태어난 여러분이 들어봤진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자 느낌만 놓고 봅시다. 순차랑 분기랑 반복이 있어요. 반복은 우리 와알문 할 때 살짝 등장한 것 같아요. 자, 요거 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반복 없이 우리가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 과연 짤 수 있을까요? 와알문 없이? 그러니까 연속 재생 기능을 포함해서 과연 짤 수 있을까요?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분기, 우리가 저 사람이 연상이면 예를 들면 형이라고 불러라 하는 하대하는 인사 메시지를 출력하면 안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거야말로 동방예의지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if문을 쓴 적이 있는데 과연 그 if문이란 걸 쓸 수가 없다면 동방예의지국 프로그램 만들 수 있을까요? 순차, 얘는 뭐 우리 템포는 3 해놓고 나중에 나누기 템포를 하니까 나누기 3을 하는 거랑 동치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슬쩍슬쩍 등장한 뉘앙스가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동방예의지국 코드 분기 없이 짤 수 있고 연속 재생하는 프로그램 반복 없이 짤 수 있어요. 파이썬으로는 안 되겠지만 C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잠깐, 파이썬으로도 됩니다. 아무튼 요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도 순차예요. 그렇긴 하지만 상당히 간단한 개념이니까 조금만 요약을 하고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영어로는 한 시퀀스, 시퀀셜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린 그냥 순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리고 얘 무슨 뜻이냐? 자, 모든 문장들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머가 적어 놓은 그 순서대로 실행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x는 3 엔터 치고 그 다음에 프린트 괄호 열고 x 괄호 닫고 엔터를 친다면 당연히 아마도 화면엔 3이 출력이 되겠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순차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할당문을 적고 그 다음에 여기 는 왼쪽에서 새로 도입한 데이터 이름을 써서 수식을 적었다면 일단 x에다가 그 값을 지금은 3을 담아둔 다음에 실질적인 출력을 수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가 들어갑니다. 순차라는 말을 하면. 자, 우리 어떤 펑크라든가 인사라든가 함수 정의를 위에다가 적어놓고 나중에 인사를 호출한다 또는 원을 호출한다 와 같은 함수 호출식을 그 밑에다가 적었었단 말이에요. 함수 호출식이 포함된 문장을요. 자, 그런 식으로 적어두면 요전에 내가 미리 정의해 놨었던 그 함수, 인사든 펑크든 걔의 내용물 문장들을 나중에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차라는 개념은 우리 프로그램이 F5 눌러서 실행하는 도중에 시간적인 흐름 맨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실행할 건데 어쩌다 보니 이 문장을 실행하게 돼서 이 내용물을 실행한다 와 같은 느낌으로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일종의 뭐 인과라든가 막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결과, 영어로는 이제 되게 고상하게 consequence라고 자주 쓰죠. consequence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셋 중에 순차, 분기, 반복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하얀 창 뒤에 있는 우리 문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행위를 수행해주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항상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실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순차 개념이 깨진다라는 건 순차의 반대말이 뭘까요? 규칙적인의 반대말은 뭡니까?
그렇죠. 지 맘대로 arbitrary 같은 느낌이죠. 주사위 굴려서 실행해준다. 자, 달리 말하면 파이썬이 지 맘대로 내가 분명히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할당문, 함수 호출식, 프린트 호출식 이런 식으로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거를 먼저 실행해버리기만 하면 네임 에러라든가 이런 온갖 잡다한 오류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프로그래머인 내가 의도했던 대로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라는 게 이제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힘들어서 코드 짜서 과제 넘버원 냈는데 빵점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머가 사용하는 아이들 파이썬 인터프리터 포함해서 거의 모든 요소들, 재료들, 도구들은 이 순차라는 개념을 무조건 칼같이 지키도록 설계를 해놔요. 중간에 실행하다 배터리가 나가서 정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지 맘대로 가운데 거 하나를 스킵하고 그 다음 거를 작업을 수행한다라는 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해요. 반면에 그러면 분기랑 반복은 기본적인 베이스가 순차인데 거기서 약간의 베리에이션을 주고 싶을 때 여러분이 도입할 수 있는 조금은 부수적인 요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기, 보통 영어로만 브랜치 정도로 부를 것 같아요. 분기는 어떤 문장 내지는 문장들을 어쩔 때는 실행하고 어쩔 때는 실행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분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분기는 0 또는 한 번 실행할 수 있게 해줘요. 순차는 무조건 순서대로 한 번이라 치면 분기는 중간에 어떤 문장만, 예를 들면 연하한테 말하는 인사 메시지 출력하는 그 한 줄만 0 또는 한 번, 내가 원할 때만 한 번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분기의 개념입니다. 반면 반복은 어떤 문장들을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하고 한 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0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게 반복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룹 내지는 뭐라 불렀나요? 이터레이션인가? 뭐 그런 식으로 아마 영어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왈문 써봤죠? 반복이라는 개념을 내 프로그램에 도입하기 위해 써봤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살을 다시 한번 덧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if문 우리 써봤죠? if문은 문장이죠. 문장은 여러분이 적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에 분기 개념을 적용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파이썬에서 if문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생김새는 while문이랑 되게 비슷했어요. if 키워드 적고요. 그 다음에 수식을 하나를 적고요. 콜론을 찍고 엔터를 쳐서 첫 줄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if랑 콜론 사이에 수식을 적는데 그 수식은 언제 이 내용물을 실행할 거냐를 여러분이 지정하기 위해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적었었어요. 그런 식으로 분기나 반복 동네에서 첫 줄을 적을 때 언제 내용물 실행할 거냐 또는 언제 실행을 그만둘 거냐 반복을 그만둘 거냐 등등을 정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적는 수식을 보통은 이제 조건식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아요? 자, 지금 이렇게 막 포멀하게 한국말로 표현하니까 어렵지 그 당시 코드 짤 땐 별로 어렵지 않았잖아요. 나이차가 음수냐, 0이냐, 양수냐 그냥 자연스럽게 해서 요 내용물은 당연히 존댓말을 써야겠구나 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구성하시는 게 가능했었을 거예요. 자, if문은 문장이기 때문에 실행의 대상입니다. if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이런 순서를 가져가게 돼요. 일단 조건식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계산, 자, 조건식도 수식이니까 결과값이 무조건 하나가 나와요. 조건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true가 튀어나오거나 또는 true에 준하는 값이 튀어나온다면 들여쓰기 한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하기 시작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int 괄호 열고 닫고 해봤죠. str 괄호 열고 닫고 해봤죠. 자, int 하고 요 정도 해봤었죠. bool도 역시나 형식 이름이고 그 다음에 bool 괄호 열고 닫고 3이라든가 요 int 값 3에 대한 bool 형식 값은 뭐냐? 달리 말하면 숫자 3을 bool 형식으로 간주하면 true가 나오냐 false가 나오냐를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답은 true로 나와요. 우리 지난주 이론 시간에 20 while 20 콜론 하면 여전히 연속지승 기능 쓸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이 20은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물어보면 참이다라고
판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뭐가 거짓으로 나올까요? 예를 들면 0은 거짓으로 간주하도록 그렇게 규칙이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얘야말로 true니까 얘는 당연히 true가 튀어나올 것이고요. 등등. 그래서 조건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true가 대놓고 튀어나오거나 저렇게 불가르고 닫고 했을 때 true가 튀어나올 만한 숫자 3 이런 적절한 값이 나오면 내용물, 들여쓰기 한 내용물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분기 개념의 핵심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그 조건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true 또는 그에 준하는 값이 아니라면, 달리 말하면 false 내지는 false에 준하는 값이 튀어나왔다면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아요. 내 내용물을 무조건 한 번 실행해야 된다. 그러면 그 첫 줄 그냥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순차에 따라서 무조건 한 번 실행할 거예요. 무조건 0번 실행해야 된다? 그럼 그냥 주석으로 막아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없는 셈 치면 되는 겁니다. 근데 if문을 도입한다라는 건 if문을 실행하는 타이밍까지 왔을 때 이 들여쓰기 한 내용물을 어쩔 때는 실행하고 어쩔 때는 실행하지 않을 수 있게 선택지를 우리한테 제공을 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걸 들고 가면 다시금 우리가 while문을 제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먼저 써봤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내 프로그램에 반복 개념을 도입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while문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역시나 if문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키워드만 달라요. while문을 실행한다. while문도 문장이니까 while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if문과 동일하게 일단 조건식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계산한 결과값이 true 또는 그에 준한다면 내용물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아요. 까지는 if문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한 줄이 추가가 됩니다. 자, 만약에 방금 전에 계산 결과값이 true에 준하는 게 나와서 내용물을 실행했다면 여기까지 하고 if문 전체 실행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요 맨 위에 단계, 조건식 계산 단계로 돌아가는 것까지가 while문의 내용이에요. while문의 실행이에요. 그죠? 아까 if문 내용 요만큼 있었어요. 여기에 한 줄을 추가하면 while문의 실행이 되는 겁니다. while문은 돌아가는 게 가능해요. 순차는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근본인데 while문을 도입한다라는 건 그거에 역주행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while문의 첫 줄까지. 그래서 그걸 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요 반복 개념을 쓰기 위해 사실 그게 반복 개념의 본질이잖아요. 그죠? 군대 갔다 와본 친구들은 아마 여러 가지 사연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죠? 다시가 있잖아요. 자, 아무튼 3번 반복한다 라는 건 2번 돌아간다 랑 동치가 되는 거죠. 사실은 3번 돌아가는 게 맞긴 해요. 조건식 계산 마지막으로 한 번 한 다음에 false에 준하는 값이 나와서 더 이상 내용을 실행하지 않고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것까지긴 합니다. 아무튼 자, 실행 흐름 관점에서 순차를 기본으로 놓고 본다면 위에서 아래대로 순서대로 한 번씩 실행. 분기는 일종의 스킵 같은 느낌이 돼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하다가 갑자기 7번째 줄로 내려갈 수 있게 하는 게 분기의 개념입니다. 반복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다가 다시 두 번째 줄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반복의 개념이에요. 순차는 1, 2, 3, 4, 5 번호 붙여놓은 순서대로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 3가지 개념을 지금 들고 가시면 내가 지금 뭔가를 또 해야 돼. 복붙을 하시거나 while문을 도입을 하시거나 여러분이 선택지를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while문의 실행 자체는 지금 스킵이랑 돌아가는 거 2개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if문 대신에 while문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while문 대신에 if문을 적는 건 불가능해요. 이 친구는 돌아간다라는 개념도 들어있는 애라 반복을 쓰고 싶다라면 while문을 쓸 수가 있는 거고 얘는 스킵의 개념도 있으니까 if문을 적어야 될 타이밍에 while문을 적어도 되는 거고 아무튼 보통은 그러기엔 너무 귀찮기 때문에 if문은 분기용, while문은 반복용으로 여러분이 쓰시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이 소리 또 하고 저 소리 또 하고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어쩌면 정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좀 의식적으로 구분을 해둡시다. 자, while문, if문은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적을 수 있는 파이썬 문장이잖아요. 그죠? 키보드로 칠 수 있는 거예요. 순차니, 분기니, 반복이니는 일종의 개념입니다. 그죠? 자,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를 가지고 부모님께 나의 사랑을 표현할 수는 있잖아요. 사랑은 개념이니까 당연히 카카오톡.py 파일에는 러브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이 아들내미 이 딸내미의 러브는 0.3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오고 가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개념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쪽은 약간 좀 인문학적인 사회학적인 개념이다라면 순차분기 반복은 그거보다는 좀 더 프로그래밍에 가까운, 그러나 여전히 사람 머릿속 생각에 머물러 있는 그런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이과 감성 측면에서의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조금 구분해 가면서 여러분이 나중에 구글 검색하시면 파이썬이라는 자리 대신에 C만 적고 엔터키 치시면 얼마든지 순차 분기 반복 개념을 C에서도 도입해서 쓸 수 있고 등등, 파이썬에서 쓸 때랑 약간 차이점 같은 것도 얼마든지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배우는 입장에 들고 가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순차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얘 없으면 안 돼요. 개념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분기 반복 역시나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if문 왈문은 여러분이 직접 적을 수 있는 문장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적으시면 됩니다. if문은 보통 분기 개념을 내 프로그램 코드 실행 흐름에 도입하기 위해 쓰고 왈문은 반복을 도입하기 위해 써요. 그래서 우리 첫 주차에 배우는 거 큰 문제가 없도록 되게 쉽게 쓸 수 있게 첫 줄만 잘 적고 내용을 들여쓰기만 잘 하시면 됩니다. 지금 들여쓰기 못해서 털리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아이들, 파이썬 인터프리터 등등 만드신 분들이 여러분의 지적 욕구를, 과제 넘버원 할 때의 지적 욕구를 얼마든지 편하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두신 우리가 쓸 수 있는 일종의 스킬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거, 얘네들은 문장 스케일에서 지금 얘기를 했고 실행 스케일에서 여러분이 요 if문의 내용물은 구체적으로 어쩔 때 실행하고 싶냐 라는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 if문, while문의 첫 줄 정해진 자리에 수식을 적어두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내용물 문장을 정확히 언제, 정확히 어떨 때 실행할 거냐를 미리 키보드로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들고 왔어요. 이거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지도입니다. 아직 요 미분류잖아요. 이번 주 지도는 약간 이런 느낌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자, 문장이랑 실행 이 두 단어는 항상 페어로 같이 묶고 다녀주세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실행을 구성하기 위한 세 가지 개념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이 두 글자만 봐도 여러분 방금 제가 읊었던 거 어느 정도 풀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식은 계산이라는 행위의 대상이 된다 그랬죠. 계산하면 결과값 나온다 그랬어요. 일단 수식이랑 계산은 하나의 페어로 묶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라는 친구가 튀어나왔는데 함수는 데이터일까요? 코드일까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 수업에서 일단은 함수는 코드 쪽에다가 방점을 놓고 스타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랑 문장이랑 지금 한 줄로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새로운 함수를 도입하기 위해 파이썬에서는 문장을 적으시게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함수로 호출한다라는 건 함수 정의 그 들여쓰기에서 적어놨던 문장들을 위에서부터 아래대로 순차적으로 실행한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줄이 지금 성립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랑 수식이랑도 지금 줄이 그어져 있죠. 저거는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미리 정의해둔 문장, 내용물을 실행하고 싶어라는 강렬한 욕구, 출력하고 싶다, 사용자 키보드 입력 받고 싶다라는 강렬한 욕구가 있을 때 여러분은 짤막한 수식, 함수 이름에 괄호 열고 닫고와 같은 함수 출식을 적음으로써 그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장이랑 수식 요 사이의 줄은 사실은 문장이 좀 더 큰 개념이었어요. 수식은 문장의 디테일을 지정하기 위해 적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함수라는 친구가 끼어들면서 삼각형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스캔들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일단 우리가 지도를 그리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 쪽 번하잖아요. 지금 변수, 값, 형식 나왔어요. 우리 int 더하기 str 안 된다, 타입 에러 뜬다, 그 정도까지 구경한 게 현재 전부입니다. 그건 이따 실습 시간에 좀 더 다시 보도록 하고, 가운데 미분류는 아직까지는 미분류인 상태로 남겨두도록 할게요. 단어 몇 개가 추가로 도입되면 지금보다 좀 더 그럴싸한 2D 지도를 중간고사 때쯤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한테 지도 그리라고 시험 문제 내진 않을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코드 얘기의 핵심은 문장이고 문장 실행의 시간적인 흐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순차라는 개념이 프로그래밍 동네에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론 시간 끝날 때쯤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얘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 이제 프로그래머로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 시작점을 드디어 다뤄놨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지난주에 별 해갖고 피라미드 그리는 거 어떤 친구들은 개 쉽게 하고 집에 갔잖아요. 그죠? 점화식 별거 아니었잖아요. 1차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미적에서 지금 몇 차까지 쓰고 있어요? 몇 개까지 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여러분 공업수학 배워요. 기계과 공업수학 2 배우나요? 그렇죠. 기계과는 공업수학 2를 하는 공대입니다. 전자과는 안 했거든요. 아무튼 컴퓨터과는 공업수학 1도 안 해요. 심지어 선택 과목입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별 몇 개 출력할 거냐, 여러분이 적어야 되는 수식은 1차식에 불과했어요. 2배 하냐, 1배 하냐, 빼기 하냐, 더하기 하냐 정도의 디테일만 있었지. 근데 우리 중에 어떤 친구들은 되게 쉽게 넘어갔었고 어떤 친구들은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요 줄 프린트 괄호를 닫고 요 사이에 내가 지금 정확히 무슨 키보드로 무슨 글자를 넣어야 되는지가 잘 안 떠오른다 와 같은 식으로 막막함을 느꼈던 친구들이 우리 느낀 점 같은 걸로 저한테 호소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두 친구의 차이점, 물론 이제 출신 고등학교 차이점 뭐 그런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그 차이, 그 간극을 메꾸기 위한 첫 단계는 지금 이 부분을 일단 납득하고 한가운데 놔두고 얘에 입각해서 분기니 반복이니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시작하는 거. 얘에 입각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데이터 이름, 변수 이름 정하고 그 변수의 값을 담을 수 있을 때 담아놓고 나중에 세이브해 둔 걸 활용한다. 와 같이 다른 개념들을 쭉쭉 뻗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 게 우리 수업을 지금 현재 단계까지 이 전체 지도까지 등반하기 위한 일종의 지름길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 넘버1 출제는 이미 됐고 2주의 기간이 있으면 신에게는 14일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14일의 기간 동안 여러분이 막 구글에다가 막 숫자 야구 게임 들어있단 말이에요. 숫자 야구 파이썬 치면 다 나옵니다. 아주 그냥 중학생이 만들어 놓은 걸 대학생이 과제에다 쓰고 있어요. 그렇게 막 백해서 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걸 이번 과제 넘버1을 토대로 이 내용을 복기를 하면서 도전을 해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코드 얘기는 여기서 일단 방점을 찍을 겁니다. 순차 분기 반복. 사실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함수. 일단은 점 하나 찍어두면 우리가 나중에 썰을 풀기 위한 포석은 지금 다 다져놓은 셈이 됩니다. 코드 쪽은 이렇게 간단할 수가 없어요. 그죠? 분기 반복 쓰기 위한 문장 뭐 적으면 되냐까지 배웠어요. 근데 데이터 쪽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간단하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습 시간 해볼 예정이고 이론 쉬는 시간 가지기 전에 살짝만 썰을 풀어놓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지금 16시 4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걸 16분 안에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미안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데이터 얘기를 조금만 해두고 가도록 할게요.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첫째, 언제 이 내용물을 실행할 거냐? if문이랑 while문 적을 때 첫 줄에다가 여러분이 각 문장 조건식을 적음으로써 직접 지정하는 게 가능했었죠. 아까 전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요거 납득할 수 있죠, 여러분? if문, while문 첫 줄 잘 적어봤었죠? 적을 때는 힘들었지만 적어놓고 보니까 당연히 요때만 존댓말을 하겠구만 눈에 보였을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여기서 살짝만 더 조합을 하면 자, 그 조건식을 적을 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차라든가 예를 들면 템포라든가 예를 들면 my age라든가 등등 변수 이름을 쓰가가면서 그 조건식을 적음으로써 자, 그 변수의 지금 시점에 담겨있는 값이 3이냐 5냐 0이냐 마이너스 256이냐 등등에 따라 그때그때 계산 결과값 작은 게 맞아요. 이번엔 같으니까 작은 게 아니네요. false. 이런 식으로 그 변수에 담겨있는 값에 따라 계산 결과값이 달라지는 수식을 적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그런 수식 변수 이름을 쓸까 갖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사용자 키 입력을 미리 어떤 변수, 예를 들면 초이스 같은 이름의 변수에다가 담아두도록 문장을 위에다가 할당문을 적어두면 F5를 여러분이 누를 때마다 계산 결과값이 달라지는 수식을 if문의 조건식으로 적는 게 가능해요. 괜찮아요? 우리가 인풋을 배우기 전에는 항상 존댓말을 하거나 항상 반말을 하거나는 가능했었을 거예요. 근데 언제 F5 눌렀을 때는 존댓말하고 언제는 반말하고를 만드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만든 건 인풋과 같이 프로그램 바깥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수단이 존재한다면, 그다음에 그런 수단을 활용해서 어떤 변수에 미리 그때그때 다른 값을 담아둘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당문을 잘 윗부분에 적어두기만 했다면 여러분은 if문 내용물을 어쩔 때는 실행하고 어쩔 때는 실행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어쩔 때는 3번 반복하고 어쩔 때는 5번 반복하도록. 그죠? 이건 우리 최종 목표 때 했던 거죠. 자, 그런 느낌으로 매번 계산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는 수식 역시나 적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if문, while문의 조건식에 성공적으로 적어봤었고, 지금 나열한 내용들의 조합을 통해서 우리는 요전보다 헬로월드 출력, 노래가사 출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게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몇몇은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에 미리 인풋을 써가지고 요번엔 3배속, 그 다음은 5배속 이런 식으로 출력하도록 업그레이드를 해서 저한테 굳이 그걸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보내준 친구들도 있기는 해요, 우리 중에. 근데 단 한 주 만에 여러분도 지금 그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여러분이 다른 목표에서도 얼마든지 적용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배워서 써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는 흐름을 한 단계 한 단계씩만 짚어놓고 가시면 일단 우리가 코드 얘기에서 데이터 얘기로 넘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끝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별거 아닌 것 같죠? 자, 우리 IT 신문이라든가 막 그 네이버 같은 데도 IT 탭 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뉴스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코드의 조합이라 그랬어요. 그 뉴스들 중에 코드랑 관련된 이슈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데이터랑 관련된 이슈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자, 빅 데이터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죠? 빅 빼기 데이터. 근데 빅 코드란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없죠? 자, 여러분 스팀 알죠? 자기 스팀 레벨 20레벨보다 높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있어? 성공적인 라이프를 살고 계시군요. 저는 30대임에도 불구하고 레벨 14밖에 안 됩니다. 물론 저는 사서 안 하는 프로 게이머는 아니기는 해요. 산 게임은 엔간하면 엔딩은 봅니다. 아무튼 간에 자, 스팀 같은 데서 게임 이렇게 구매하면 다운로드 하잖아요. 그러면 막 요즘 게임들 막 60기가 막 이렇게 다운로드 하죠. 그죠? 뭐 10기가를 다운로드 받았다 칩시다. 10기가의 하나의 프로그램 덩어리를 다운받은 거예요. 거기에 데이터는 몇 기가나 있고 코드는 몇 기가나 있을 것 같나요? 자, 스타크래프트 2. 제가 지금 틀 인증을 한 거죠. 메이플 스토리.exe 잠깐 그게 더 오래된 게임이잖아요. 자, 아무튼 간에 게임.exe라는 코드 덩어리의 크기는 아무리 커봤자 기가가 되지 않아요. 메가 단위에서 놉니다. 그죠? 우리 지금 while문, if문 잘 짠다고 지금 자랑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데이터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다양한 데이터를 적당한 타이밍에 담아놨다가 꺼내서 더하기 빼기 하면서 쓸 수가 있어야 여러분 비로소 프로그래밍을 데이터 코드의 조합을 원만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 데이터랑 관련된 한 가지 혁신을 우리가 같이 해볼 예정이고 오늘 실습을 살짝은 기대를 하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은 이론 시간이고 데이터랑의 연계점을 일단 이 정도로 가져가 볼게요. 이런 조합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거쳐서 어쩔 때는 너비가 5인 삼각형, 어쩔 때는 너비가 7인 삼각형을 성공적으로 출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가 반복
썼는데 요건 일종의 패턴 있잖아요. 막 그 Q평, E평, R평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여러분이 반복 개념을 쓸 건데 딱 내가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을 하고 싶어 할 때 요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장들을 3단 콤보 느낌으로 각각의 자리에 적어두시면 엔간에서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도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while문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다. while문 들어가기 직전에 첫 번째 반복은 무슨 데이터를 갖고 할 거냐를 준비를 하는 할당문을 보통 적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줄은 1이니까 wow는 1과 같은 느낌으로. 그 다음에 언제까지 반복을 할 거냐는 while문 첫 줄의 조건식을 가지고 정하게 됩니다. wow 값이 위즈 값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작은 동안 같이 여러분 수식 적어본 적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반복을 수행을 하겠죠. 별 5개, 3개, 2개, 1개 출력하는 포인트 호출식 적어봤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 첫 번째 줄 출력이 방금 끝났으니까 다음 반복에선 두 번째 줄을 출력해야 된다 라는 거를 세이브를 해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다시 위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실행할 때 첫 번째 줄이 아니라 두 번째 줄을 출력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 3단 콤보의 마지막 맨 밑에도 일반적으로 할당문을 적으시게 됩니다. 예를 들면 row는 row 더하기 1, count는 count 더하기 1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은 할당문을 적어서 이 3단 콤보의 마지막을 자, 얘만 이제 들여쓰기 하는 거죠. 매 반복마다 1씩 증가시켜야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두시면 막 있잖아요. 막 알고리즘 문제 같은 거 여러분이 while문으로 도전하고 싶다 할 때 얼마든지 목표를 조금 더 쉽게 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 지금 배우나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수학적 귀납법 나왔습니까? i가 어떤 숫자일 때, 그 다음에 i가 어떤 숫자일 때 성립한다. 예를 들면 1일 때 성립한다. 그 다음에 i가 n일 때 성립한다면 n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그러면 i는 1부터 끝까지 다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수학적 귀납 못 들은 걸로 해주시고요. 아무튼 그런 거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지난주 예시 갔을 때 그때 우리 5줄 정확히 출력하기 위해 여기 있는 내용이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거구나 라는 거를 지금 돌아가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6분 남았으니까 제가 들고 왔어요. 우리 강사반에서 지난 시간에 라이브로 마지막으로 했던 거. 그래서 여기서는 실행 한번 해볼게요. 오, 이런 식으로 마름모까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버전 했을 때, 자, 일단 너비는 with라는 이름에다가 담아놓고 스타트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매번 이번에 첫 번째 줄 출력해야 된다, 두 번째 줄 출력해야 된다라는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 이번이 몇 번째 줄이냐에 해당하는 걸 wow에다 담고 스타트를 할 겁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 줄 출력해야 되니까 1을 담고 스타트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출력해야 되냐? 요 너비가 5라면 저는 1로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1, 2, 3, 4, 5, 5줄 출력해야 되니까 5번째 줄까지 출력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부동호가 지금 이렇게 들어갔고, 자, 그러면 이번에 만약 출력해야 된다면 나는 row 번째 줄을 출력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row 번째 줄은 첫 번째 목표상으로는 별을 row개, 첫 번째 줄이면 1개, 두 번째 줄이면 2개니까요. 별을 row개를 출력하기 위한 적절한 수식이 이렇게 적어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이 곱하기가 되기 때문에 편하게 끝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방금 전에 row 번째 줄을 출력했으니까 또 출력을 한다면 한 바퀴 돌아서 또 출력을 한다면 그 다음은 이 아랫줄 row 플러스 1번째 줄을 출력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그 사실을 데이터로서 담아두기 위해 이 마지막 한 줄을 할당문을 추가를 해두시면 깔끔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 3단 콤보를 그대로 들고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이번에는 그 row 번째 줄을 출력하는 방법만 달라졌어요. 두 번째 목표는. 그래서 이 수식만 고쳐 적으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목표를 달성했었다면 점화식 두 번만 더 풀어서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가능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띄어쓰기 출력한 다음에 별 출력하는 거 문장 2개로 했어도 괜찮아요. 저는 지금 그걸 붙여서 한 번을 출력한 거고요. 그 정도 디테일은 그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얘는 그 3단 콤보를 2번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마름모 출력할 때 윗부분은 사실 두 번째 목표랑 똑같은 거거든요.
두 번째 목표에 해당하는 이등변 삼각형 출력하고 점점 좁아지는 또 다른 삼각형을 출력하면 목표 달성이었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를 2번을 하고 위에 거는 그냥 진짜로 그대로 쓰고 아래 거는 이제 요 시작할 때 끝날 때 3단 콤보의 첫 번째랑 세 번째만 바꿔서 미안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수식 3개만 바꿔서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빠르게 퇴근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적절한 종료 메시지 이런 거 꼭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아무튼 지금 와서 다시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느낌대로 내가 반복을 활용할 수 있고 지금 첫 번째 목표랑 두 번째 목표 사이에 동일한 반복이지만 디테일이 달라진다라는 걸 캐치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다른 친구들보다 빠르게 지난주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해서 이 정도까지 하면 끝이에요. 자, 오늘 순차 분기 반복까지 나왔고 여기까지 딱 진행하면 우리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어들은 일단 거의 다 튀어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문장부터 스타트를 했어요. 그 다음에 수식이니 계산하면 값이 나오네 뭐 실행이네 그 다음에 갑자기 막 연산자 형식 살짝 들어왔었고요. 그러다가 함수 살짝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순차 분기 반복 이론 내용까지 지금 뻗쳐놓은 게 오늘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다가 조금씩 새로운 주제들을 덧붙여서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의 범주를 한 차원씩 넓혀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까지는 들을만 했었을 거예요. 근데 중간고사 공부할 때라든가 아니면 막 7주차 정도 내용 할 때 그러다 막히면 언제든지 요 2, 3, 4주차 유튜브에 좀 올라가 있는 그 수업 자료 영상들 2배속으로 틀어놓고 주무시면 기본적인 요소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시면 이전보다는 좀 더 깔끔하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도 새로운 형식, 리스트라는 새로운 형식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우리 함수, 호출식, 뭐 인수가 어떻네, 뭐 리턴 값이 어떻네 오늘 실습에서 쓰긴 할 거지만 그에 대한 정리를 다다음 시간에 해볼 예정입니다. 거기까지 하면 이제 6주차예요. 중간고사를 걱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적 시험 언제 보는지 결정된 대로 저한테 알려주시고 아무튼 그런 미래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고 실습실로 올라가도록 하죠.